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5월 16일 일요일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 시간 만끽하고 계신지요? 이번 방송은요, 사실 어제 보내드렸어야 했는데요.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방송을 하루 늦게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혹시나 기다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미리 공지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30종목 발굴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기업이요, 벌써 25번째 종목이네요. 이제는 이번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데까지 딱 5종목만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제가 올해 들어 투자하기 시작한 종목들의 중에 하나입니다. 2월 중순부터 성장주들이 하락세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서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했다고 생각해서 매수했던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트레이드 데스크, 진로우, 줌 비디오 그리고 지스케일러에 투자를 시작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장주의 하락세는 그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됐고요. 이제는 그 모든 종목들의 수익률이 적어도 10%에서 20% 가까이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께 소개드려도 괜찮은 시기가 아닐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믿음이 가는 종목을 오늘 영상에서 다루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줌이라는 종목은요, 단지 주식 투자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의 삶을 상당 부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팬데믹의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5월 16일 미준 영상 제목은요, 일반 명사가 된 그 이름 줌 비디오입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줌을 아시나요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 줌의 투자 매력, 투자 리스크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세 번째 순서에서는 줌의 2025년 예상 주가를 함께 계산해 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지난 1년 동안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업 줌에 대한 분석 내용 바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미준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줌을 아시나요? 물론 이제 우리가 줌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치로 살펴보는 모습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줌이라는 기업이 보여주는 모습을 수치상 분석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모든 내용의 출처는 2021년 3월 달에 나온 어닝 리포트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FY21이라는 수치를 자주 보실 텐데요. Fiscal Year 2021, 회계년도 2021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줌 같은 경우는 회계년도가 1년 앞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도는 2020년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예외적으로 실적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그만큼 줌이라는 기업은요, 실적을 배제하고는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실적이 많은 부분의 투자 논리를 뒷받침해 주거든요. 자, 그러면 어떠한 실적 결과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021년은 피스칼 이어기 때문에 실장은 작년을 얘기하는 거죠. 2020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은 2019년의 실적을 얘기합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 2019년에는 622 밀리언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단 한 해 만에 2.6 빌리언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넷 인컴 같은 경우는 2019년에는 25.3 밀리언이었던 것이 단 한 해 만에 672.3 밀리언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성장으로 살펴보면요, 매출은 전년도 대비 4.3배가 성장한 수치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무려 26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 와중에 주가는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였는지 살펴보면요,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주가는 약 3.5배 정도가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줌이라는 기업은 주가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 동기간에 바라봤을 때 매출이나 순이익의 성장은 더 컸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가의 성장이 매출이나 순이익의 성장을 따라오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동안 줌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줌의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 한 10월 정도에 최고점에 이르렀습니다. 588달러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약간의 하락을 보이던 중에 11월 달에 화이자의 백신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때 백신 소식이 나왔을 때 단 이틀 만에 주가가 25% 이상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2021년 5월 16일 현재 주가는 307.89달러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최고점이던 588달러랑 비교를 해보면 약 48% 정도가 하락한 상황이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50% 정도 하락한 거죠. 그야말로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주가는 형편없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사실 줌의 위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는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비디오 컨퍼런스 애플리케이션의 순위를 보고 계신데요. 줌이 당당 1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 경쟁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 선정한 올해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바로 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 자체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2021년 회계연도, 즉 작년의 성적표를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매출부터 보시면 전년 대비 326% 성장했습니다. 326% 성장이라는 것은요, 매출 대 매출로 비교해보면 약 4.3배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부분은 논갭 오퍼레이팅 마진입니다. 우리가 영업 마진이라고 부르는 수치인데요. 영업 마진이 무려 37%가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프로핏 마진, 순이익을 봐도 25.4% 정도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공부했던 성장주들은 대부분 다 적자 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줌은 영업 마진은 37%가 넘어가고 프로핏 마진 역시도 25%가 넘어가는 굉장히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캐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프리캐시 플로우가 14억 달러가 만들어졌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매출의 성장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Fiscal Year 2021, 지금 작년을 얘기하는 거죠. 2020년에 4분기의 매출입니다. 4분기의 매출을 보시면 882밀리언을 단 한 분기 동안 만들어냈거든요. 8억 8,200만 달러죠. 그리고 이 수치를 1년 전, 전년 동기 매출과 비교를 해보면 369%가 성장한 겁니다. 따라서 4.7배가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1년 전하고 말고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어떤가? 지금 작년 3분기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작년 3분기는 매출이 777밀리언이었고요. 이번 분기에는 882밀리언. 따라서 한 분기 만에, 한 분기라는 것은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단 3개월 만에 13.5%가 매출이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매출의 성장이 멈추지 않고 있는 기업이 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줌의 고객군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요. 1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기업 고객의 수입니다. 1년 전만 해도 1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기업의 고객 수는 약 81,900곳에 불과했는데요. 1년 만에 470%가 성장하면서 지금은 46만 7,100곳의 기업을 지금 고객으로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기업들이 그 매출에 기여하는 퍼센티지가 지금 63% 정도 된다는 수치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줌이라는 그 기업을 개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줌은 사실 우리와 같은 개인 소비자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즉 줌은 B2C가 아니라 B2B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B2C라는 것은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일반 고객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얘기하고요. B2B라는 것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즉 일반 그 개인 고객이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을 B2B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와 같은 소비자의 기준으로 했을 때 줌이 이제는 한물 같다. 줌은 뭐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사실 보시는 것처럼 줌은 전체 매출의 63% 이상을 지금 직원이 10명 이상 있는 기업을 상대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따라서 줌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줌은 최근 들어서요, 대형 고객의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요,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1년간 10만 달러 이상을 그 매출을 기여해주는 고객사의 숫자입니다. 1년 전에는 641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1644기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56%가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는 뭐냐면요, 4분기 단 3개월 동안 줌이 확보한 대형 고객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고객의 수가 지금 현재 총 1644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355개의 고객사는 지난 3개월 동안 확보가 된 것이죠. 따라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대형 고객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줌의 기존 고객 기여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낯설은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TTM Net Dollar Expansion Rate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TTM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Trailing 12 months, 지난 12개월을 얘기하는 거고요. Net Dollar Expansion Rate이 생소한데, 이 용어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같이 공부할 때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는 용어입니다. 그때는 Net Dollar Retention Rate이라고 우리가 불렀었는데요,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Net Dollar Expansion Rate 그리고 Net Dollar Retention Rate은 뭐냐면 기존 고객의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아니면 성장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즉 2019년에 고객이 있었잖아요. 이 똑같은 고객군이 2020년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 줬는가, 이것을 우리가 Net Dollar Retention Rate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Net Dollar Expansion Rate이 130%를 넘어간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의미는요, 기존 고객의 기여 매출이 오히려 30% 정도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놀라운 부분은 지난 11분기를 연속으로 해서 130% 이상의 Net Dollar Retention Rate를 기록 중인 기업이 바로 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Net Dollar Expansion Rate이 100%를 넘어간다, 그것도 한 130% 정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고객의 만족도 그리고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즉 리텐션이 높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잘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작년에 우리 고객이었던 기업사가 올해도 우리 고객으로 남아있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것을 우리가 리텐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100%도 아니고 130%잖아요. 그 의미는 고객당 매출이 향상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같은 고객이 작년에 우리 기업에서 사간 서비스 그리고 그 프로덕트보다 올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업셀링이라든지 크로스셀링, 교차셀링 같은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줌의 글로벌 성장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의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 성장률을 띄어서 보면요, 미주 쪽에서는 매출의 성장이 약 292%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ROW, Rest of the World라 해서 그 외, 미주 지역 외의 모습을 보면 매출 성장이 무려 687%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지금 미주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67.2%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의 기여가 지금 32.8%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1년 전만 해도 글로벌 마켓에서 기여하던 매출은 20%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지금 1년 만에 32.8%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놀라운 성장률이 숨어 있죠. 687%. 따라서 앞으로 이 글로벌 매출의 그 기여도라든지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줌의 RPO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PO라는 용어 역시 우리가 한 번도 같이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용어인데요. 일단 그 의미부터 살펴보면요. RPO는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s의 약자고요. 향후 매출로 잡힐 미래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예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컨트랙트를 했는데 아직까지 매출로 잡히지 않은 것. 우리가 어카운팅 시스템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어카운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시 어카운팅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크루얼 어카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시 어카운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돈을 받으면 그것이 매출로 잡히는 게 캐시 어카운팅이고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어카운팅 시스템은 이렇게 돈을 받으면 매출로 잡는 캐시 어카운팅이 아니고 어크루얼 어카운팅을 사용하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넷플릭스에 1년짜리 멤버십에 가입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12개월치 매출을 한꺼번에 우리한테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달에 다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12달로 나누어서 매달 우리가 1년치 한꺼번에 낸 매출을 12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크룰 어카운팅이라고 부르거든요. RPO도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줌이 이미 계약은 완료했지만 실제로 매출로 잡지 않은 그런 레비뉴, 향후 미래에 발생한 매출을 RPO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4분기의 총 RPO는요 1.751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 대비해서 190%가 성장한 수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총 1751 빌리언의 RPO 중에서 1220 빌리언이 커런트 RPO라는 거죠. 커런트 RPO라는 것은 우리가 커런트 레이시오 기억나시죠? 커런트 레이시오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 그리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비교하는 게 커런트 레이시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커런트 RPO는 1년 내에 우리가 매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내에 우리가 매출로 잡을 수 있는 지금 계약상에 잡혀 있는 그런 매출이 1.22 빌리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수치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도 줌의 비즈니스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줌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의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를 보면요, 무려 399.4 밀리언이라는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수치는요, 전년 4분기랑 비교해 봤을 때 무려 993%가 성장한 수치고요. 더 놀라운 것은 프리 캐시 플로우인데요. 지금 프리 캐시 플로우가 377.9 밀리언을 4분기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1년 전 4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1321%가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따라서 지금 현금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 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프리 캐시 플로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줌은 프리 캐시 플로우 마진이 6.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줌이 만드는 매출 1달러당 약 6.4센트 정도만 현금으로 지금 기업에 남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나가고요. 그런데 지금 2021년의 모습을 보시면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이 52.5%로 늘어났잖아요. 이 얘기는 줌이라는 기업은 이제 매출 1달러당 52.5센트의 현금을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좋은 점은요, 투자를 통해서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혁신은 또 다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줌의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혁신을 통한 성장도 지속해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것처럼 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금을 이용을 해서 많은 부분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줄거리가 있는데요. 즉, 화상 미팅을 중심으로 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 따라서 일단은 화상 미팅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비즈니스잖아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살펴보면요, 가장 첫 번째로 디벨로퍼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앱 개발자들을 초대해서 줌을 이용해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협조해주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심지어는 금전적인 지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줌 for Home. 사무실에서 이용하던 줌의 기능들을 이제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세 번째로 온줌이 있는데요. 온줌이라는 것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온라인 클래스들이 있죠. 최근 들어서 온라인 클래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상당히 많은 온라인 클래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클래스를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줌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오프라인 미팅과 온라인을 연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요. 우리 호텔에서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비즈니스의 형태인데, 전체 참가자가 뭐 300명, 500명 정도 되는 커다란 미팅, 컨퍼런스가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최 측이라고 할 수 있는 10명, 20명 정도는 실제로 미팅룸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명, 300명, 500명 정도 되는 나머지 참가자들은 줌 미팅을 이용해서 이들이 주도하는 그 주최 측이 만들어내는 세미나라든지 이 컨퍼런스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을 줌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웹비나가 있는데요. 웹비나 같은 경우는 최대 100명의 패널들이 발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러고요. 그리고 최대 1만 명의 시청자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조인할 수 있는 웹비나 환경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줌 앱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고요. 줌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최근에 좀 추가가 됐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앱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앱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은요, 화상 통화 중에, 그러니까 줌을 통해서 화상 통화 아니면 화상 미팅을 하는 도중에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바로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00개가 넘는 응용 프로그램과 통합할 수 있게끔 파트너십을 이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링크인이라든지 슬랙, 세일즈포스, 먼데이.com, 그리고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확장성이 높은 그런 비즈니스 분야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줌의 줌폰 부분입니다. 줌폰은 최근 들어서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줌폰이 뭔지 살펴보면요, 100%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사내 전화망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내 전화망 서비스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항상 PBX라든지 PABX라고 부르는 것을 이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요, 유지 비용도 굉장히 높고 보수 비용도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줌폰은 관리 비용이 굉장히 낮고요. 또 화상 회의랑 연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통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줌폰은요, 이미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일단 10,000개 이상의 페이드 시, 페이비시라는 것은 유료 계정을 얘기하죠. 유료 계정이 10,000개가 넘는 그런 대형 고객을 18개를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그리고 1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줌폰 고객사는 이미 10,000개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1,700개의 기업이 이미 줌폰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269%가 성장을 했습니다. 전체 고객사를 둘로 나누어서 일단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마켓을 업 마켓이라고 부르고요. 직원 수가 1,000명 이하인 것을 매스 마켓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직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고객의 퍼센티지는 4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줌폰의 확장성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줌폰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처음 소개된 것은 2019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비즈니스 모델이 론칭된 지 단 1년 반 만이죠. 2020년 8월 달에 이르러서는요, 이미 43개국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해졌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0만 개 이상의 줌폰 유료 계정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줌의 자체 분석에 의하면요, 줌폰 시장의 규모는 2024년까지 2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통적인 방식의 유선 통신은 이제 모두 사라지고 줌폰과 같은 인터넷 통신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줌의 발란스 쉿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커런트 레이시오부터 볼 텐데요. 유동 비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커런트 레이시오는 커런트 에셋 나누기 커런트 라이어빌리티입니다. 커런트 에셋은 1년 내에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얘기하고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는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성 부채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커런트 에셋은 4792865가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current liability는 1259, 966이 써 있습니다. 따라서 두 수치를 나누어 보면요. 3.80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1년 내에 줌이 갚아야 하는 부채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유동성 자산이 3.8배가 더 많다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발란스 쉿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란스 쉿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자산 중에 부채의 비율을 살펴보는 건데요. 토탈 라이어빌리티를 토탈 에셋으로 나누면 나오는 비율입니다. 자, 토탈 라이어빌리티 여기 써 있죠. 1.437 빌리언이고요. 그리고 토탈 에셋 같은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5.297 빌리언이 나와 있네요. 두 수치를 나누어 보면 0.27이 나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줌이 갖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 부채는 2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나머지 73%는 자기 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돈이 73%고 남한테 빌린 레버리지가 27%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줌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줌의 어닝 발표 때 자체적으로 발표한 올해 비즈니스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Y22라고 써 있는 것은 Fiscal Year 2022, 사실상은 올해의 전망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 레비뉴, 매출부터 보시면 3.76 빌리언에서 3.78 빌리언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이 수치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약 4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Non-GAAP Operating Income이 나옵니다. Operating 인컴이라는 것은 영업 수입이죠. 영업 수익 같은 경우는 1.125에서 1.145가 나오는데요. 이 수치는 사실 많이 성장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15% 정도의 성장을 예상한다는 거고요. 가장 아래 보시면 Non-GAAP EPS가 있습니다. EPS는 아시는 것처럼 earning per share죠. 그러니까 한 주당 순이익을 살펴보면 3.59에서 3.65가 나오는데요. 이 수치는 놀랍게도 전년 대비해서 10%도 올라가지 못한 굉장히 낮은 성장을 예상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줌이 성장을 멈춰버렸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사실 어닝 발표 이후에 줌의 주가는 상당 부분 더 하락세를 지속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약간 해석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팅 마진이 37%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측을 보니까요, 30% 이하로 줄이겠다는 예상치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오퍼레이팅 마진이 적어진다는 의미는 다시 얘기해서 세일즈 앤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쓰겠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연구 개발비에 상당히 많은 폭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줌이요, 지금까지 성장은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아직까지 매출이 성장하는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연구 개발에 쏟아 부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줌 비디오의 투자 매력 그리고 리스크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그 줌의 리더십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차트는 제가 글라스도어에서 가져온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줌은 직원 근무 만족도 그리고 CEO에 대한 신용 부분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총점은 5점 만점에 4.7,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추천하겠는가의 질문에 무려 95%가 추천하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CEO에 대한 믿음, 신뢰 부분을 보시면 무려 98%가 이 에릭이라는 CEO를 믿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릭 위안이라는 사람은요, 실리콘밸리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CEO 중에 한 명이다라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릭 위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에릭 위안은 중국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대학원까지 중국에서 다녔습니다. 그때까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일본에 연수를 왔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연수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트가 하는 연설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듣고요, 완전히
반해버린 거죠.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멋진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잡은 직장이 웹엑스라는 직장이었는데요. 이 웹엑스는 줌과 같은 화상통화, 화상 미팅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나중에 시스코에 인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코에서 결국 일을 하게 되고 시스코에서 테크놀로지 부사장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이 됐는데요. 2011년에 위안이 한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모바일 환경, 그 전까지는 이제 그 화상 미팅이라든지 화상 통화라는 게 컴퓨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PC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는데 에릭 위안이 2011년에 모바일 폰을 기반으로 한 그런 화상 미팅의 프로그램을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제안이 시스코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사표를 내고 나와서 만든 기업이 바로 줌입니다. 에릭 위안이란 사람은요,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엄청난 부분을 저는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로 영어 소통이 어려운 상태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도 대단한데 미국 취업 비자를요 8번이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8번이나 미국 이민국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고 거절을 했는데 끝까지 도전을 해서 결국은 취업 비자를 받아낸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시스코에서 퇴사해서 줌을 창업할 때요 무려 40명이나 되는 엔지니어가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왜 대단하냐면요, 에릭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온 사람이고 또 영어가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이러한 사람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지금 줌을 창업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스코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IT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좋은 직장을 놔두고 에릭 위안을 따라서 40명이나 되는 엔지니어가 동참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인가를 대변해주는 그런 일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에릭 위안이 시스코에서 나와서 줌을 창업할 때요 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자금이 부족했었는데 이때 무려 3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이 시스코의 경영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대단했으면, 믿음직스러웠으면 시스코를 뛰쳐나가서 다른 사업을 만들겠다고 나간 사람한테 300만 달러나 그 시스코 경영진이 투자를 해줬다. 굉장히 아름다운 에피소드죠. 이런 면에서 에릭 위안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지만 굉장히 호감이 가는 그런 CEO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에릭 위안이라는 CEO 말고도 줌에는 많은 투자 매력이 있거든요. 줌의 투자 매력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글로벌 화상 미팅 통화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9.5% 정도의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줌은 대표적 성장주다. 매출 성장이 전년 대비해서 326%가 나왔잖아요. 이 수치는 다시 얘기해서 매출이 1년 만에 4.3배로 껑충 뛰어 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은 사실 찾기가 어렵죠. 세 번째로 이렇게 좋은 성장을 거듭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프로핏 마진이 25%가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많은 성장주를 함께 공부해봤지만 사실 대부분의 성장주들은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25%가 넘는 프로핏 마진이라는 것은 사실 애플보다도 좋은 프로핏 마진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장의 모습 그리고 수익률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 줌이다. 네 번째로 프리캐시 플로우가 50%가 넘어가는 기업이다. 1달러를 만들어내면 그 1달러의 매출 중에서 50센트 이상이 프리캐시로 남는다. 이 부분도 굉장히 커다란 투자의 하나의 논리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글로벌 시장의 성장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매출은 32.8%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글로벌 시장의 매출 성장률이 무려 687%라는 거죠. 따라서 좀 멀리 보면요, 줌은 아직까지는 미주 쪽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60%를 넘어가지만 나중에 가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다음 투자 매력은요, 화상 미팅이 중심에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화상 미팅이나 화상 채팅의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비즈니스가 먼저 있고요. 그러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화상 미팅이고 화상 채팅이거든요. 그런데 줌은 반대죠. 줌은 화상 미팅이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상 미팅으로 해낼 수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잖아요. 따라서 화상 미팅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면은 높은 고객의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상 미팅 쪽에서 아직까지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줌토피아입니다. 줌토피아라는 것은 1, 2년 전에 줌이 론칭한 사용자 체험이 가능한 컨퍼런스 프로그램인데요. 이 말은요, 줌이 언젠가는 증강현실로 진출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두 가지의 더 커다란 투자 매력이 있는데요. 먼저 화상 미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요, 멀리 바라봤을 때 줌은 지금 현재 제공하는 화상 미팅 그룹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줌은 이제 일반 명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줌으로 통화할까?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를 얘기하건 아니면 다른 화상 미팅을 얘기하건 우리는 그냥 줌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이제 줌은 어느덧 우리 생활에서 일반 명사가 되었고 보통 명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반 명사가 되거나 보통 명사가 됐던 예전의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그 기업들은 모두 대박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치 테이프 그리고 포스트잇 이런 것들은 다 지금 3M에서 만든 하나의 상품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가 스코치 테이프라든지 포스트잇을 일반 명사처럼 사용하잖아요. 모두 대박이 났죠. 버버리 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버리라는 기업에서 만든 그냥 레인코트를 얘기하는 건데 이 코트 하나가 버버리라는 기업의 완전히 운명을 바꾸어 놓았죠. 야쿠르트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스피린, 그리고 이 애플의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보통 패드를 이용할 때 삼성 패드를 이용하면서도 항상 아이패드라 그럽니다. 그만큼 아이패드라는 것의 상징성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의 하나의 이름은 애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고요. 구글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검색을 할 때 구글링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의미는 그만큼 구글이라는 그 검색 엔진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거죠. 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화상 채팅하자는 말 대신 줌으로 만나, 줌에서 만나 이러한 말을 하는 한 줌의 앞으로의 미래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줌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리스크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투자의 리스크는요, 아직도 30배가 넘어가는 PS 레이시오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너무나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죠. 줌이라는 기업은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혁신적인 기업이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줌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많이 몰려들었고 결국 프리미엄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주가가 50%나 폭락하는 가운데에도 아직까지 PS 레이시오가 30배가 넘어간다는 이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줌은 앞으로 주가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쉽게 우리가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투자의 리스크는 대규모 경쟁 기업입니다. 줌의 경쟁 기업에는 두 개의 커다란 대기업이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스코고 두 번째가 마소인데요. 시스코 같은 경우는 웹엑스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웹엑스는 아까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CEO인 에릭 위안이 전에 몸을 담고 있었던 기업이죠. 그래서 웹엑스에서 사용하는 그 화상 채팅 기능을 많이 보완해서 나온 것이 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시스코의 웹엑스 그리고 마소의 팀즈는 줌의 굉장히 커다란 경쟁사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두 기업은 굉장히 커다란 기업이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패키지 상품으로 이 화상 채팅이라든지 화상 미팅을 포함해서 판매를 한다면 줌의 입장에서는 경쟁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현재의 시장 상황 그리고 최악의 모멘텀이라고 써봤는데요. 현재의 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시장의 불안감이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줌은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줌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최악의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50%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황, 힘이 떨어진 상황에서 시장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줌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투자 리스크는 성장이 멈추면 죽는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줌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올해 비즈니스의 예측치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투자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성장이 만약에 계속해서 둔화되게 되면 줌의 투자의 가치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의 투자 리스크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 챕터에서는 줌 비디오의 2025년 예상 주가를 함께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주은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은 가치주, 우량주, 그리고 성장주가 있잖아요. 줌은 비록 순이익이 건강한 상태지만 1년간 순이익이 26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치주나 우량주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성장주의 모델을 가지고 2025년의 예상 주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줌의 예상 주가 공식은요. 레비뉴 퍼 쉐어 2025년 예상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2025년 예상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레비뉴 퍼 쉐어부터 살펴볼 텐데요. 레비뉴 퍼 쉐어라는 것은 한 주당 만들어내는 매출을 얘기하죠. 2025년 예상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25년 예상되는 매출을 먼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킹 알파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2025년 매출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 1월 달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치가 2025년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8.31 빌리언이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매출이 나왔으니까 per share, 주식의 개수가 필요하잖아요. shares outstanding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revenue per share 2025년 예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shares outstanding 역시 2025년이 됐을 때 예상되는 주식의 개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행되어 있는 줌 주식의 개수는요 236.28 밀리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수치를 대입하면은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죠. 레비뉴 퍼 쉐어는 2025년의 예상 매출 나누기 현재 주식의 개수 해서 35.17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요 2025년이 됐을 때 줌이라는 그 기업의 한 주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가 35달러가 조금 넘어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2025년 레비뉴 퍼 쉐어가 35.17달러라는 것을 계산해 냈잖아요. 자, 이번에는 곱하기 PS 레이쇼를 해야 되니까 PS 레이쇼가 필요하죠. PS 레이쇼라는 것은 P는 프라이스, S는 세일즈를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의 이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레이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2025년이 됐을 때 PS 레이쇼를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따라서 PS 레이쇼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나서 우리가 대입하면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는 것이 맞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PS 레이쇼의 예측치를 한 3가지 정도로 보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의 히스토리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줌 비디오의 PS 레이쇼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25.8배 정도가 됐었고요.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는 100배가 넘어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치를 살펴보니까 43.68배가 나오고요. 자, 지금 현재 PS 레이쇼는 무려 34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줌과 비교해 볼 만한 4가지 기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슬랙이라는 그 기업의 PS 레이쇼는 24.55가 나오고요. 워크데이는 12.56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도큐사인은 역시 23.33배 정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PS 레이쇼가 높기로 유명한 스노우플레이 같은 경우는 106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러한 벤치마킹을 참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요, 줌이 5년 후에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예상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 도큐사인이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도큐사인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역대 가장 낮았던 프리미엄 25.83배를 대입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주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3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상 주가를 산정해 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 즉 34.01배를 대입해 보니까요. 예상 주가가 1196.13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가 307.89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지고 대비해 보면요. 지금 주가 대비 약 3.9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계산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도큐사인 수준의 프리미엄을 계산해 봤습니다. 도큐사인은 지금 23.33배, 따라서 줌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대입을 해보니까 820.52달러가 예상 주가로 나오고요. 이 수치는 현재 주가에 비해서 2.7배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23.33배만 지켜주더라도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줌이 여태까지 보여줬었던 가장 낮은 프리미엄, 즉 가장 낮았던 PS 레이시오 25.83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908.44가 나오는데요. 현재 주가랑 비교를 했을 때 3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건강한 리턴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챕터는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atch Me If You Want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는 팬데믹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메시지죠.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요. 두 번째로 줌은 B2B 기업이다. 그리고 기업은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 향상을 통해서 성장한다. 따라서 줌을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줌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줌이 상대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그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고 그 진화의 중간에 줌은 자리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 일반 명사가 되어버린 이름에 베팅한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명사가 됐던 모든 기업들의 브랜드는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면에서 줌의 미래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메시지는 모든 성장주는 성장이 멈추면 매도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앞으로 줌비디오라는 기업이요, 얼마나 많은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최근 며칠간 꽤 자세히 들여다보면서요, 저는 바이러스와 팬데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고요.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1년여간 우리 삶에 찾아온 변화의 모습들은요, 변화라는 단어보다는 어쩌면 진화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생존을 위협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이 나타나면요, 변화된 삶의 환경에 바로 적응해버리는 놀라운 진화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요, 이러한 진화의 중심에 테크놀로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지난 1년간 우리가 겪어온 과정은 임시적인 적응이 아니라 진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보다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한 진화의 모습은요, 사실 기업들이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 기업인 아코르에서도요, 지난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은 수의 아코르 본사 직원들이 정리해고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기존 인력의 한 20%, 30% 정도만 남기고요. 대부분의 다이렉터들, 바이스 프레지던트들, 매니저들이 10년, 20년간 몸담았던 그 직장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코르를 떠나간 이후에도요, 호텔 영업은 예전만큼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많은 세미나, 미팅, 트레이닝, 컨설팅을 아코르 본사 그리고 각 호텔의 임직원들은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지난 1년간 그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줌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